안녕하십니까. 교육미디어혁신센터 센터장 권지은입니다. 앞에 사업 얘기가 좀 딱딱하셨나요? 저는 조금 즐거운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제목이 가치 있게 가치 드는 K묵 소모임입니다. 이 자료는요, 저희 교육혁신지원 사업의 전국 학교들이 모여서 했던 성과 포럼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학교 대표 성과 사례로 가져가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사실 저희 제목이 소모임이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좀 작게 느껴지는 감이 있었고요. 지난달에 거기 그 포럼에 가서 봤더니 다른 학교들은 굉장히 거창한 것을 막 디지털 뭐를 만들고 막 그 강의실을 뭐 어떤 전천후 막 엄청 멋진 막 디지털을 만들었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거는 성과 사례로 소모임은 사실 지원 금액이 크거나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발표하면서 저희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굉장히 효과도 좋았고 가장 접점에서 학생들을 지원했던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좀 많이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였고 또 앞서서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라이팅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능력이 줄지 않을까. 근데 이런 소모임을 갖게 되면요, 그런 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성과였길래 저희가 사례로 들고 왔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서 있는 저희 상명대의 비전과 목표는요, 앞에서 또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소모임을 그 대표 성과로 사례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상명대학교 교육 영역 미션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최근에 교육 경향을 보고 저희가 요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상명대학교 더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영역별로 중요한 미션을 꼽은 게 미래지향적 교육 혁신과 혁신형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한 능동적 학습 교육체계 확립입니다. 앞서서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죠.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 그다음에 창의적인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교육 경향을, 이것도 다른 데서 제가 자료를 썼던 건데요. 저희는 교육 쪽에서 세 가지를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 봤을 때, 특히 저희 교육미디어센터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좀 핵심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휴먼 테크놀로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로 어떤 기술이 사용되다 보는데 이 중에서 저희 교육미디어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요 K묵이 있습니다. K묵이라고 하는 것은 국평원에서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그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만들어서 이거 무료로 배포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센터에서 이 K묵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교수님들이 직접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저희 학교 재학생들도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K묵을 할 때 이거를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학생들이 이제 소모임을 가져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했던 게 저희 그 소모임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중심인데요. 교육 쪽에서 보면 당연히 이게 학생 중심 교육이 되겠죠. 이것도 앞서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초개인화 교육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일일이 맞춰주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자기네 진도에 맞춰서 어떤 그 자기의 맞춤형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소모임을 저희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융합입니다. 특히 공유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디지털 교육 플랫폼에서도 저희 교수님들의 그런 훌륭한 강의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모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공부하는 것을 그냥 자기들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교육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이 가치 있게 같이 드는 K묵 소모임이라는 것은 상명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 영역 미션과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적 흐름, 최근의 경향을 반영해서 가장 적절한 좋은 성과지 않았나 싶어서 이걸 꼽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치 있게 같이 드는 K묵 소모임은요, 정의를 좀 내리자면 K묵 강의를 팀별로 수강을 합니다. 학생들이요. 물론 수강하는 강의는 꼭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강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든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내용에 대한 것을 자기들끼리 그야말로 소모임을 만들어서요, 스스로 학습을 하고 가장 중요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게 어떤 수업이건 간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소모임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학생들이 같은 과 친구들끼리 하기도 하고요, 다른 과 학생들이랑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전공에 맞는 걸 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걸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소모임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화 시대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하거나 또 전공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해서 어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모임 활동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학기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요, 팀별로 모집을 해서 보통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5-6명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통보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 모임에서 바로 SNS로 뭔가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주고요. 저희가 계속 매달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팀 구성이라든지 연락처인 단톡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팀별 활동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한 학기에 6번의 소모임을 갖고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온오프 섞어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일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K묵 강좌를 수강하면서 자기들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 듣고 나서 이제 이수증을 원래 받을 수 있습니다. K묵 그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 그래서 그 이수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가자 혜택이 이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이제 장학금도 좀 주고요. 그다음 비교과 마일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모임의 결과물은 보고서하고 이제 이수증 제출이 되겠고요. 저희가 계속 상호작용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거를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많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앞에는 그냥 어떻게 운영합니다 얘기고요. 학생들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결과 보고서를 수십 개를 봤어요. 2년 동안 이걸 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재밌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 교수님들도 좀 그걸 수강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4개 정도를 꼽아갖고 왔습니다. 조금 다양한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금박의 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5명으로 구성된 팀인데요. 과목을 뭘 들었냐면 과학적 예술로서의 광고 심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마케팅에 관련된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은 일단 각자 대부분은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기본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그냥 토론을 하고 끝나는 거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광고를 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광고 심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요. 자기들끼리 주제를 정해가지고 직접 어느 전공을 살려서 이걸 좀 만들어보자 해서 아래 보시는 오른쪽에 보면 그 알코올 무알코올이라고 돼 있죠. 저런 광고를 포스터로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전략을 활용해서 광고 디자인을 직접 진행을 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딥러닝을 향한 런데이. 그래서 이 팀은 3명인데요.
그야말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개론의 응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저도 휴먼지능 정보공학과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수업을 토론을 한다? 이걸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주차 강의를 자기들이 이제 청취를 하고 나서 모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까?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어떤 거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토론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을 진행해서 또 그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그 학생들이 라이팅 실력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특히 저희 공대 쪽에서도 요즘은 공학자도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연습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자기들이 기록까지 전부 다 남겨서 SNS에 올려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학이지만 자기들끼리 뭔가를 토론을 해서 사고절 폭을 또 넓히고요. 다양한 활용 방법을 이런 기술을 어디다 이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요. 직접 실습을 같이 내용을 공유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전공에서는 온라인 수업 때도 사실은 동영상 강의가 있으면 그 실습한 강의는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고 대감기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실습한 것을 이렇게 영상을 좀 보면 좀 공부하기가 좀 쉽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법이에요. 그래서 4명이서 민법학 입문을 들은 그 소모임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모였는데 그야말로 토론하기 아주 좋은 주제였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거니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서 여기는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인문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더 재밌었던 건 의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능동적으로 자기들 찾는 거예요. 법률 근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그 어떤 지식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견해를 어필하는 방법들을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소모임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니까 서로 더 집중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뭐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 잘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토론에 집중해서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토론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해서요. 저렇게 시각화해서 SNS에 다시 올려서 공유하는 것까지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여드린 사례는 저는 약간 감동까지 좀 있었어요. 이 사례는 뭐냐면 손재자들이라고 하는 팀인데요. 과목명이 수어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손 선생 한국 수어를 부탁해요 기초편이었나 본데요. 여기에서 그 강좌를 시청을 하고요. 수어를 자기들끼리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모임을 오프라인으로 잘 못할 때는 저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수어를 서로 이렇게 손을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한 거죠. 더 재밌는 건 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복습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았던 건 창작 예문을 영상을 제가 좀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막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더 좋았던 건 수어를 가지고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모임이니까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넷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면 그래도 서로 이렇게 그 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좀 힘이 돼서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비대면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NI라고 하는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자기들끼리 소모임으로 그래서 모였을 때 가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만든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직도 살아있어서요. 저기 SNS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만들어서 저렇게 약간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그 수어를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나는 음악 있는 거로 만들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조금 과장돼서 보여준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학습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모임까지도 연결시켜주는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목 이수자는 한 학기에 저희가 한 50명 내외 정도 돼요. 지난 학기는 조금 적었는데요. 서울 천안 합쳐서 50명 정도 내외가 되고요. 학생들한테 그 후기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보고서에 봤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게 토론을 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의외로 학생들이 토론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융복한 사고를 키우거나 자기주도 학습이니까 자기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좋은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코로나 때 그 학생들이 친구 만나는 거에 가장 좋았다는 얘기를 정말 사실은 그 1등이었어요. 이게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 소모임을 통해서 그 친구들 사귀게 돼서 좋았어요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K묵 소모임을 통해서요, 저희가 이제 중도 이탈자나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기에 진행될 프로그램의 이제 개발이나 확충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교육 플랫폼 활성화나 공유 가치 확보에 있어서도 저희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학생의 자기주도 학습과 역량 강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목표하고자 했던 창의 융복한 마인드를 갖춘 혁신적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올해도 K묵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전체 교수님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신청 일자를 조금 연장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또 강의에 참여하고 싶으신 교수님들이 있으면 많은 신청을 바라면서 저희 K묵 소모임도 계속해서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